자, 오늘은 신장병 말기 환자의 나만의 수분 섭취, 수면, 배뇨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말기 신부전, 그리고 투석하지 않는 환자가 스스로 수분과 전해질, 혈압, 체중, 수면을 통합, 관리하는 실천 모델을 기록하고 의학적 근거로 주석을 달아서 임상적으로도 납득 가능하도록 정리한다. 기본 원칙 가이드라인. 자, 제가 가이드라인은 어디서 참고를 하냐면은 KDOQI라는 미국 신장학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장학회 가이드라인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세계 신장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이 미국 신장학회 가이드라인을 많이 참고를 하고 참조를 하기 때문에 저 또한 미국 신장학회 가이드라인을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목표는 체내 수분의 항상성 유지와 과다 또는 과소의 예방이다. 자, 우리 몸속에는 수분이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수분이 적정량이 있는데 이것이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배출하게 되고, 또 적게 먹게 되면 적게 배출함으로써 어느 적정량의 수분을 체액에 간직하려고 하는데, 이 역할이 바로 항상성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항상성의 법칙은 바로 콩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콩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체내 수분의 항상성 유지와 과다 수분, 과소 수분 섭취를 예방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고, 적게 먹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가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돼요? 이 항상성의 법칙으로 인해서 신장이 긴밀하게 작동을 함으로써 홍수가 일어났든 가뭄이 일어났든 우리 체내에서는 체액을 적정량을 맞추기 위해서 콩팥은 굉장히 수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은 말기 환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능이 없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2기 환자나 정상적인 환자는 물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적정량을 콩팥이 유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같이 말기 환자 또는 4기 환자는 어떻게 돼요?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많이 먹는 만큼, 적게 먹으면 적게 먹는 만큼 콩팥이 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죠. 두 번째,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서는 소변 배설과 농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과다 섭취는 부종, 혈압 중에서도 고혈압, 그리고 폐의 부종, 폐에 물 차는 거죠. 그리고 신부전은 뭐예요? 심장 기능을 악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부종을 일으키고 또는 고혈압을 발생시키고 폐에 문제를 발생시키며 심장까지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콩팥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콩팥 하나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장병 환자가 2기나 3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신경 쓰게 되면 되지만은 4기나 5기, 특히 투석 직전의 말기 환자들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검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고 콩팥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의
투병도 예방 교육과 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과소 섭취, 적게 먹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저혈압이 발생을 하고 탈수가 진행이 되고 전해질이 불균형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해질이 불균형은 바로 어떻게 돼요? 고칼륨과 고나트륨을 만들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적게 소금을 섭취를 했는데 똑같은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만 남게 되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금을 적게 먹고 있는데 물을 갖다 적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증발하는 원리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을 적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적게 마시게 되면 고나트륨 혈중이 발생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가이드라인에서는 하루 실제 소변량에서 500ml를 더 섭취하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일반 환자가 매일매일 수분을 소변 양을 측정을 해서 몇 미리가 나왔고 얼마를 더 먹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들죠.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실제 소변량과 실제 소변량을 측정을 해서 이게 만약에 뭐 1리터가 나왔다 그러면은 500ml를 추가를 하니까 1.5리터를 더 마시세요 라고 가이드라인에는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론상은 이렇다는 거고 발열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우나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땡볕에 있고 어떤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땀이 흐르죠, 땀이. 그래서 땀이 흐르고 운동을 격렬하게 하고 사우나 등으로 인해서 피부와 호흡 손실이 큰 날은 땀을 흘린 만큼 추가로 고려한다. 섭취하라는 뜻이죠. 자, 체중은 수분 과부하의 민간 지표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먹지 않았는데 수분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이 음식량을 섭취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체중이 이유 없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수분 과부하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자, 저염식. 마찬가지로 저염식은 어떻게 된다? 나트륨을 하루 2g으로. 나트륨을 환산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금으로 치면은 하루 5g 정도가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g을 먹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g에서 2g 정도를 섭취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g에서 2g을 먹어도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러닝을 10km를 뛰고 주당 1, 2회를 등산하고 주당 2회를 크로스핏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각자에 맞춰서 임상적으로 결과물을 도출내야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어요. 5g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왜 5g을 먹지 않을까요? 5g을 먹으면은 신장이 5g의 소금을 또 배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투석 직전에 환자니까 5g을 못 먹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왜? 가이드라인에서 5g을 섭취하라고 나왔지만 제가 만약에 5g을 먹었을 경우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질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곧 투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공고사항일 뿐이지 각자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g에서 2g을 먹는다 하더라도 간당간당 한다라는 것이죠. 투석을 한 해 만에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원칙들은 KDOQI라는 미국 신장학회에서 공고되는
가이드라인을 가져와서 설명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내 루틴의 구조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기상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러닝을 하고 몸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닝을 하기 전에 몸풀기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약 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사우나로는 예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요즘은 1시간으로 줄입니다. 좀 뭐랄까요? 섭취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체력이 좀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최소한의 열량으로 할 수 있는 운동량과 사우나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약 4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요즘은 러닝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하려고 좀 줄이고 있는 상태예요. 예전에는 2시간 가까이 했는데 이제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1시간, 예전에는 2시간을 했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비하는 칼로리가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비하는 칼로리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음식량을 먹게 되면 체중이 증가하게 되죠. 이러한 것도 일일이 따져서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우나도 예전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했는데 요즘은 모든 것들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왜? 체력이 고갈돼서 요즘은 사우나도 1시간 정도 소요를 하는데 탕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대부분 40분에서 45분, 많게는 50분으로 좀 요즘은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물을 섭취를 할 때 기상을 하게 되면은 800ml를 마시게 되고 800ml의 수분을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끝나고 나면 다시 800ml를 섭취를 하고 집에 와서 사우나 하기 전에 다시 800ml를 마시게 되면은 사우나가 끝나는 시점까지 해서 2.4리터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땀으로는 1리터 정도, 아니, 운동을 해서 땀으로는 1리터 정도, 사우나를 통해서 1리터 정도를 배출을 하게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400ml 정도를 체액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몇 리터의 수분을 섭취하는지, 또 땀이나 소변으로 몇 리터가 배출이 되는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아셔야만이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고,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하게 되면 체액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적인 체액 관리는 체중과 안전 혈압을 유지시키는 어떤 데이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수분 섭취가 2,400ml가 되고 발안을 통해서 또는 사우나를 통해서 2리터의 소모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후에는 점심 이후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300ml를 먹고 저녁 식사 후에는 300ml로 해서 하루 총 3리터의 물을 섭취를 하는 게 제 루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꼭 정해진다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봐서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ml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라고 봤더니 결과물이 뭐예요? 잠을 자는데 야간요가 딱 한 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먹었더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면을 들고 그 다음날 일어날 때까지 야간요가 딱 한 번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수면을 방해하는 게 딱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깊은 수면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야간뇨가 매일매일 2회, 3회, 4회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하루에 8시간을 잔다 하더라도 한 번 자게 되면 2시간 또는 1.5시간씩으로 계속 깨다 자다를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수면 장애가 일어나고, 수면 장애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신장 기능을 또 저하시키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애우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분 섭취량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따라 하라는 말이 아닌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자기 자신만의 수분을 섭취하는 루틴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잠들면은 야간요가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충분히 수면 섭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초창기에는 막 이뇨제도 먹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잠을 막 자는데 하루에 막 3번도 깨우고 4번도 깨우고 그러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수분 관리를 해야 되고 체액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점차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땀으로 수분 섭취를 큰 날은 실제 소백량의 500ml 또는 추가 손실을 허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체중이 안정적으로 됐을 경우 호흡 곤란과 말초 부종이 없으면 혈압이 일정하다면 그날의 수분 균형은 대체로 적정적으로 유지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리터가 적정하고 어떤 사람은 3리터가 적정해요. 자,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내가 땀으로 충분히 2.5리터를 땀으로 배출한다면 3리터가 적정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땀과 소변으로 1리터밖에 배출을 못하게 되면 1.5리터가 적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자에 맞춰서 실행을 해야 한다. 자, 세 번째, 왜 아침 집중 섭취가 작동하는가? 생리학적 설명. 체액 이동, 자율신경 리듬. 아침 활동 운동으로 교감신경이 우세해지고 말초 순환, 땀 분비가 활성화되어 섭취 수분의 상당 부분을 즉시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오전 시간에 땀 호흡 솜씨이 크면 같은 양의 섭취라도 체내 축적이 덜 발생된다. 저녁 제한의 효과. 말기 신부전에서는 야간 향이노 호르몬 리듬이 흐트러져 밤에도 소변이 만들어지기 쉽다. 그래서 야간노가 발생을 하고 야간노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빈뇨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뇨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신장내과도 진단을 봐야 되지만은 이제는 비뇨기과까지도 가서 확인을 하고 진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 이후에 섭취를 줄이게 되면 야간요 또는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오후에도 물을 많이 마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새벽에 계속 깨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장 기능이 없으니까. 말기 환자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오후에도 적정량의 수분을 섭취를 해서 저녁까지 유지를 해서 내가 잠들게 되면 야간요가 이대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수분 관리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최적화 시킨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아침에는 좀 충분히 섭취를 하고 점심 이후에서는 최소적으로 수분 관리를 섭취를 해서 체액 관리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이게 몰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오전에 시간 없으신 분들은 오후 또는 저녁에 사우나를 하고 운동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기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땀을 배출하고 소변으로 배출을 하는지 기록을 해서 오후와 저녁에 얼마만큼의 체액 관리를 해야 되는지,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고 야간율을 체크를 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에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야간요, 빈뇨에 대한 해석과 실제 교정. 투병 초기에 야간요, 빈뇨가 저도 굉장히 많았으나 오전 집중 섭취와 저녁에 제한을 시키고 취침 전 배뇨를 하여 야간 일으로 줄였다는 것이죠. 자, 취침 전에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화장실을 꼭 가죠. 왜냐하면 야간요를 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신호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침 전에는 화장실에 가서 웬만하면 소변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신장 기능이 점점 말기 환자가 돼가지고 저하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방광이 예민해져요. 긴장되고 절박감으로 인해서 빈뇨가 발생이 되죠. 하지만 빈뇨가 발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소변량이 적어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빈뇨를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에 가봤자 소변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잠잘 때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빈뇨로 인해서 내가 깬다라는 것이 기록을 통해서 확실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빈뇨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내가 새벽 한 4시나 되면 빈뇨 때문에 일어나는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면은 의도적으로 다시 잠을 든다. 이게 바로 재입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초창기에 막 그 이뇨작용이 일어나는 약도 복용을 했더니 빈뇨가 발생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빈뇨가 발생을 하니까 잠을 못 자게 되죠. 잠을 못 자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장 기능이 컨디션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빈뇨라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일어나 봤자 화장실 가도 소변량이 나오지가 않아. 라고 자각을 하고 화장실 가지 말고 빈뇨니까 그냥 잠을 다시 자자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잠들었다. 그게 바로 의도적으로 재입면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뇨로 판단되니까 그래서 수면의 연속성을 지키게 된다. 의학적인 설명. 방광은 과민하고 신부전 말기에서는 농축력이 상실되므로 묽은 소변 또는 빈번한 방광 충만이 반복이 되며 방광의 감각신경이 예민해져서 절박뇨나 빈뇨가 쉽게 나타난다. 잔뇨가 거의 없고 통증, 혈뇨가 없다면 이러한 기능적 절박감은 재입면 훈련을 통해서 완화 또는 완화가 가능하다. 이건 의학적인 설명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신장내과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으시고 거기서도 부족하시면은 비뇨기과에 가서 의학적으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실행을 합니까? 아시겠죠? 그냥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니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은 공부를 하시고 공부해서 이해가 안 되면 비뇨기과 가서 확인을 받고 설명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관리법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를 냈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 자, 이렇게 함으로써 혈압, 규칙적으로 수분과 염분을 조절함으로써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서 수축계를 120 이하로 또는 80 이하로 유지를 하기 위한
노력의 밑바탕이 되고 또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 요즘은 제가 혈압이 또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대부분 120 이하 또는 80 이하였는데 요즘은 아침에 굉장히 120 이상으로 뛰려고 하고 80 이상으로 뛰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다시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체중 일일 변동이 0.5 플러스 마이너스로 유지한다. 순수분 축적과 소실이 크지 않음을 시사를 한다. 자, 야간요 일의 패턴을 정착함으로 인해서 수면의 효율을 상승시킨다. 검사 추세, 고칼륨 경향은 별도 식이 약물로 관리하면서 체외 가부와의 임상 징후를 억제시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칼륨 혈중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기록 데이터가 남는다는 거죠. 자, 체중 혈압 부종이 안정적이고 호흡 곤란이 없으며 BNP는 뭐예요? 심장 기능이죠. 흉부 영상에서 우려할 징후가 없다면 최애 목표 달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심장도 BNP 검사도 하고 또는 판막이라든가 부정맥 이런 검사도 제가 1년에 한 번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BNP 같은 경우는 1년에 서너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 기능도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상이 없다면 체액 목표 달성.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루에 수분 섭취를 2.4에서 3리터 또는 그 이상으로 먹고 있죠. 근데 이런 것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현재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병원에서요. 자, 여섯 번째, 안전 레일. 즉시 제한을 강화하고 의료를 상담해야 된다. 아침 체중이 1kg 이상을 상승하거나 하루 사이에 1kg가 급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병원에 얼른 가봐야 된다는 거죠. 또는 1kg가 아니어도 발목에 부종이 생기고 손등에 부종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또는 숨을 참을 수가 어렵고 누우면은 호흡이 곤란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병원에 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또는 혈압이 갑자기 140 이상이고 90 이상이 뛰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칼륨이 5.5가 지속이 되면 심전도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아야 된다. 폭염과 장시간의 사우나라든가 고강도 운동, 그리고 고염 식사, 이럴 경우에는 갈증이 폭증한다. 이럴 경우에는 또 조심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24시간 소변량, BNP, NT, 프로BNP, 이거 이제 제가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1년에 서너 번 이상을. 심장 기능 이상과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자, 전해질은 비유의 번수치나 크레아틴 그리고 EGFR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배뇨일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간요를 몇 번 했냐 이런 것도 체크를 해가지고 개선시켜야 된다는 거죠. 개선을 시켜야만이 체육 관리가 되고 체육 관리가 돼야만이 신장 기능이 좋아지고 이걸 떠나서 내가 수면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잠을 자는데 내가 한 번만 깨는 것과 잠을 자는데 빈뇨와 야간뇨와 배뇨 관리를 잘못해서 세 번, 네 번 잠을 깨면 어떻게 돼요? 좋지 않다.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기상 직후 체중 혈압 기록, 전날 섭취, 운동, 사우나와 함께 메모해야 되고 오전 운동 사우나 완료 전까지 계획한 물은 몇 리터를 마셨는지 적용을 해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되고 점심 이후에는 내가 갈증을 한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물을 어떻게 먹을 건지 말 건지도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한다. 자, 소금도 내가 얼마큼 마시는지 하루 5g 이하로 먹게 되는데 어느 정도 먹는지를 알아야 되고 고칼륨 식품을 조절해야 한다. 취침전에 더블 보이딩을 하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소변이 나오지 않더라도 야간뇨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취침 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더 화장실에 가라는 말이죠. 야간 각성시, 야간 각성이 뭐예요? 내가 화장실을 갔는데 소변량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 그러면 빈뇨라는 거죠. 그러면 빈뇨는 화장실 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가봤자 나오지가 않는데 이건 방광이 예민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각성을 하고 빈뇨 때문에 잠을 깼다 하더라도 이건 어차피 화장실 가봤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얼른 잠을 자자. 이거는 가짜 느낌이야. 가봤자 어차피 안 나와라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야간 각성 시 재입면 루틴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자, 8번째, 나 자신의 주치. 이건 뭐냐면 병원에 가서 내 주치의가 있지만은 그거와 별개로 매일매일 기록하고 체크를 하고 확인하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일상에서의 주치의는 바로 나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매일매일 확인하고 나를 관리할 수 있는 건 난데 한 달 또는 3개월 또는 6개월 뒤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매일매일 화장실 가고 매일매일 잠자는 거를 체크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주치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표준 지점은 출발점일 뿐 최적화를 만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개인 데이터, 체중과 혈압과 소변량과 수면으로 이 모든 걸 기록하고 이걸 최적화 시키는 것은 나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어제의 선택은 물을 얼마큼 섭취하고 운동을 얼마큼 했으며 어떻게 세게 했고 소금을 어떻게 먹였는가는 어제의 결과물은 오늘의 수치를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걸 계속 기록하고 조절해 나감으로 해서 매일매일 연결해보고 비교해서 미세 조정을 연속적으로 한다. 이게 바로 매일매일 나 자신이 주치의가 돼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검사한다는 것이죠. 왜 검사를 해요? 그래야 체액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하루에 7시간, 8시간 충분히 수면 관리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신장 기능을 어떻게 돼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최적화 과정이 누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투석을 지연시키고 투석을 하지 않는 비투석 유지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9번째, 한계의 주의. EGFR 10에서 15, 말기 환자에서는 자녀 신기능 변화가 급격해질 수 있다. 같은 루틴이라도 계절에 따라서 여름과 겨울은 완전히 다른 거죠. 염분, 약물 또는 이뇨제를 먹냐 안 먹냐도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또는 감염 뭐예요? 내가 감기에 걸렸냐 안 걸렸냐 또는 질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에 따라서 균형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해요. 변수도 굉장히 많고. 체중이 체중이 일정하다 해서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BNP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검사하는 게 바로 BNP인데, 이런 심부전의 다른 질환, 폐고혈압이라든가 폐색전증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자기가 체중이 조절을 잘하고 있다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심장내과뿐만 아니라 심장내과도 협진을 봐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흉부의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고 초음파도 찍어봐야 한다. 자, 빨간 글자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걸 찍음으로써 제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똑같이 따라하지 말고 자신만의 루틴과 자신만의 체액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이 영상과 이 설명은 그대로 따라하지라는 지시가 아니라 개인 자료를 어떻게 저는 3년간 관리하고 있다라고 입증을 하고 의학적인 걸 설명을 해드리면서 체중과 혈압과 부종과 소변량과 수면 기록을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이게 바로 어떻게 돼요? 각자 환자 본인만의 수분 섭취와 체액 관리 패턴을 구축하도록 돕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섭취와 배출, 그리고 잔류가 뭐예요? 소변 이제 안에 있는 체액이죠. 이런 체액의 균형을 데이터로, 감으로 하지 말고 데이터로 검증하여서 과다 체액이 남지 않고 최적화 체액으로 운영되는지 매일매일 피드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간뇨와 빈뇨를 구분하여 배뇨 일지와 야간 다뇨 지수를 알게 되고, 취침 전에 더블 보이딩, 소변을 가라는 말이죠. 그리고 빈뇨를 통해서 다시 잠을 자는 루틴을 기능적으로 관리해라. 그래서 밤에 몇 번 일어나느냐보다 야간 빈뇨량의 비율과 다음날 체중 컨디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장의 부담을 감소시켜서 수면 단편화가 줄면서 교감 신경이 과활성이 가라앉게 되고 야간 혈압이 안정되며 사구체의 내압과 단백뇨 부담이 줄어서 신장에 가해지는 가부하가 안정된다는 것이죠. 이 축적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신부전 말기 환자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경우에 따라서 부분적 호전까지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임상은 다 똑같지 않다. 개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다 이런 데이터가 쌓여서 병원에서 검사 결과로 확인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이 마를 때는 어떻게 돼요? 얼음 조각을 입에 넣고 있다던가 무설탕 껌을 씹을 수도 있고 입을 단지 헹굴 수도 있고 물 한 모금을 마실 수도 있고, 이러한 식으로 수분 관리를 하고, 자, 마지막 결론은 본 모델은 오전 집중 섭취를 하고 오후에는 좀 제한을 두고 저염식을 하고 매일매일 체중을 관리하고 매일매일 혈압, 배뇨, 피드백을 축으로 개인 생리 환경, 운동, 사우나, 계절 변수를 통하여 자녀 신기능이 처리 가능한 범위에 맞춰서 체액을 미세 조정하는 방법이다. 의료진의 주기적 점검과 결합이 될 때 실행 가능성과 안정성이 높아진다. 덧붙여 이 영상 온거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따라하기가 아니라 이거를 참고하여 개인 최적화를 만드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즉 동일한 원칙을 각자의 데이터에 맞게 조정하여 과다 체액을 남기지 않고 최적화 체액으로 운영하고 야간뇨와 빈뇨를 구분하여 수변의 질을 높임으로써 혈압 안정과 신장의 과부하를 완화시키고 장기적 기능을 보존하여 결국 어떻게 된다? 투석을 방지한다가 오늘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